안녕하세요. 식탐스의 금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 서울병원에서 부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주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직함은 부원장이지만요. 저희의 첫 만남은 제가 선생님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네. 저는 거기에 신입생, 우리 금나나 교수님은 거기에 이제 TA라고 하죠. 조교님이셨죠. 지금은 제가 인생 멘토로 모시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렇게 네. 지켜보면서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요. 술 정말 좋아하시고요. 정말 많이 드시는데도 끄떡이 없으셔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게스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코올의 궁금증을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호텔에서 그럼 거기서도 술 좀 같이 드셨어요? 그쵸. 저희의 4인방 멤버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에 맥주를 자주 마셨고 거의 뭐 밤 12시, 1시까지 그쵸, 예. 맥주를 마셨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유튜브 할 수 있겠지? 라는 눈빛을 주고 받았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조금 더 학구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술이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쵸? 포도를 발효를 하면 뭐가 되죠? 포도주, 보리를 발효하면? 맥주. 그렇죠. 쌀을 네. 발효하면 막걸리가 막걸리.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네. 건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맥주를 증류시키면 뭐가 될까요? 곡주를 증류시키면 그게 이제 위스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곡주를 맞아요. 증류시키면. 여러분 네. 그거 아셨어요? 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증류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해 증류라는 거는 이제 수증기를 모으는 겁니다. 밑에서 가열해서 수증기가 올라왔을 때 그 수증기를 모아서 다시 식히면 이게 액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증류주가 되는 거죠. 막걸리를 만들 때 청주하고 탁주가 있어요. 쌀을 증류하면 그건 둘 다 발효주인데 가만 놔두면 위에는 청주, 밑에는 탁주란 말이죠. 그래서 청주를 먹으면 하늘의 도를 알고 탁주를 먹으면 인간의 도를 인간의 안다. 이런 청주를 갖다가 발효시키면 그게 소주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셨나요? 네, 술 박사님께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술 얘기할 때 도수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도수의 정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증류를 시키면 거의 다 이제 비슷비슷해지죠. 40도 내외가 되는 거죠. 증류하면. 네. 그다음에 발효하면 10도 내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맥주는 좀 약해갖고 이제 5, 6도 정도. 네. 그 5, 6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도수, 도수는 이제 알코올의 볼륨, 그러니까 부피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술의 도수가 5도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이런 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0ml다. 그럼 여기서 5%가 알코올이 차지하는 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맥주 한 캔을 마시잖아요. 이 500ml를 마신다면 이 중에 알코올이 차지하는 것은 25ml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혹시 소주 자주 드세요? 자주 드십니다. 아니, 자주 먹습니다. 네. 자주 먹는데요. 네. 30도 소주가 있었어요. 30도가 네. 있어요? 경월 소주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도 두꺼비, 그 다음에 23도 참이슬, 21도 프레쉬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지금 16.9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도수가 낮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면 뭐 논알코올 맥주, 비알코올 맥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시고 있는 게 네. 차이를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하나는 알코올이 있고 하나는 알코올이 아니 하나는 카스고 하나는 하이트인데요. 네. 자, 요즘은 네. 왜 건강상 목적으로 나는 술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맛은 느끼고 싶어 술 맛, 맥주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코올이 제로예요 하면서 파는 이런 맥주들이 네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제로라고 해서 진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0이라고 써 있는데도 아닌가요? 네, 영어를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는 All free. 이거는 뭐라고? Non-alcoholic.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로 알코올이 0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알코올 프리라는 용어를 써야 돼서 free. 그래서 그거를 무알코올 음료라고 얘기를 할 수 네네네. 있는 거고요. non-alcoholic이라고 하는 것은 비알코올인데 비알코올. 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진짜 프리는 완전 없는 거고 네, non-alcohol은 약간 있는 건데. 약간 소량 들어있어요. 근데 한 방울도 안 먹겠다 한 사람 이걸 먹고. 그쵸. 근데 나는 그건 안 돼. 한 방울도 안 먹는 거 나는 그거 용납 못 해. 좀이라도 먹어 그러면 이건. 맛 보실래요? 당연히 먹어봐야죠. 네. 블라인드 테스트 어때요? 네? 블라인드 블라인드 테스트. 오, 네. 좋아요.
제가 이 알코올 프리라고 하는 진짜 알코올이 0인 맥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논 알코올릭이라고 해서 알코올 함량이 매우 적은 맥주 두 개의 차이를, 맛의 차이를 분간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소량은 있고 얘는 프리, 전혀 없는 거예요, 알코올이. 네, 오시죠. 아, 갈까요? 네. 아, 네. 자, 네. 아우. 딱 봐도 알겠네요. 딱 봐도. 뭐가 알코올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얘가 알코올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물 마셔야 되지 않아요? 안식 꺼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색깔은 이게 좀 알코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능적으로 이게 더 맛있거든요. 이거 맞죠? 흡수가 쫙 되는 게 완전히 이거는 이거네. 이거 한 잔 더 주세요. 이거. 자, 더 털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이 좀이라도 있는 거. 요거는 알코올이 없는 거. 맞아요, 맞췄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맛있어요. 아, 진짜 맛 차이가 근데 나나요? 이거는 전문가만 하는 거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성인용 음료로 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궁금하다고 먹어서도 안 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물론 원리상으로는 0인 것은 먹어도 되지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만약 임산부라면.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얘는 네. 제가 남겼어요. 남겼고 얘는 그냥 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 저 중독인가요? 알코올 프리와 넌 알코올의 차이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술의 종류에 따라서 술잔이 달라질까 궁금했었거든요. 당연히 잔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겠죠. 보통 우리가 뭐 네. 술 섭취량에 대해서 공관을 만들 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뭐 여성 같은 경우는 한 잔 마시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주파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잔이든지 간에 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먹어도 한 잔이고 소주잔에 가득 채워 먹어도 그렇죠. 한 잔이죠. 네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잔에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자기 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한 잔. 소주 잔에 한 잔, 네. 와인에 한 잔, 맥주에 한 잔.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기분이 똑같은 정도로 좋아진다? 기분이 또 아니면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알코올 양이 똑같다? 맞아요. 알코올 양이 똑같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자기 잔에 맞춰서 술을 한 잔씩 먹게 되면 그 술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알코올 양이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잔이라는 게 도대체 알코올의 얼마만큼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국가마다는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술 한 잔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8g 정도라고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술 한 잔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한 14g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WHO가 규정하는 한 잔의 양은 얼마일까요? 14g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10g이라고 합니다. 한 잔이 의미하는 것은 알코올 10g을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똑같다고 해요. 몇 잔 드세요? 하루. 마시면 소주 한 병 반은 먹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러면 그게 한 10잔에서 12잔? 그럼 곱하기 10배를 먹는 거네요? WHO의 권고량보다 10배를? 이게 연구 결과를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적정량의 뭐 술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네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마셔도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특히 뇌 노화를 촉진한다고 그런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술은 최대한 이렇게 권고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O의 권고는 심혈관계 질환 플러스 암 플러스 뭐 다른 걸 다 다 합쳤을 때 모으니까, 네. 한 잔은 10g을 먹어라. 네네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네. 내도록 할게요. 물론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당 내 간이 분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술을 빨리 마시면 많이 취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마시면 안 취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반병 기준으로 먹으면 안 취해요. 무슨 반병? 소주 반병. 1시간 소주 반병. 그러면 1시간에 소주 도수가? 넉 잔? 넉 넉 잔이면 1시간에
40g? 실제로 내 간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량은 8g이래요. 이걸 네? 8g. 아. 부피로 환산하면 10ml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간이 좀 큰 사람은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간이 크면? 그러면 맥주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네네. 계산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게 500ml 맥주잖아요. 네. 실제 조수는 4점 얼마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5%라고 생각하고 네, 5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이 아까 얼마였죠? 25ml. 25ml였죠. 네. 그러면 내가 내 간이 1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이 10ml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2시간 반 동안 그렇죠. 여러분들의 간을 생각해서는 이 500ml 한 캔을 2시간 시간 반 반에 동안 나눠서 먹어라. 김 다 빠지겠다, 그렇죠? 아 이거 저희 주류 회사에서 이 유튜브 영상 고발할 것 같은데 영업 방해로 고발할 것 같은데. 네,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술이 어떻게 흡수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대부분의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가 일어날까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미 흡수가 네. 위에서. 위에서부터. 네네. 실제로는 입에서부터 또 약간은 아, 일어나고 입에서부터? 네, 식도에서도 약간 네네. 일어나는데 보통 크게 얘기하자면 위에서 20% 정도 흡수가 이미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소장에서 소장에서. 80%가 일어난다고 해요. 음. 왜냐면 얘는 소화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네.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면 이제 시작을 샴페인으로 네. 하잖아요. 샴페인을 먹으면 금방 확 올라와서 알딸딸해지더라고요. 왜 샴페인을 먹으면 빨리 취하는 걸까요? 샴페인은 이제 쌍파뉴 지방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을 말하는 건데요. 네. 탄산가스가 들어 있어서 아마도 그게 답이 아닐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아, 드시고 탄산가스가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네. 이렇게 탄산가스가 있으면 음식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간대요. 아. 그렇게 되면 알코올 흡수가 위에서는 20, 소장에서는 80, 소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아, 소장으로 빨리 팍팍 보낸다. 네, 팍팍 보내니까. 그래서 흡수력이 빨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올라가서 빨리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또 있어요. 응. 금 교수님은 이거 술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편이세요? 아니면 하얘지는 편이세요? 저는 얼굴 색깔 변화 없어요. 근데 얼굴 색깔이 안 변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술을 권해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술을 덜 먹기 위해서는 빨개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빨개지시나요? 저는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술자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빨개집니다. 근데 술자리가 재밌으면 하나도 안 빨개지죠. 그게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우, 조절할 수 있죠. 네. 술 들취하는 방법 나중에 제가 공개해드리고요. 근데 누구는 얼굴이 빨개지고 누구는 안 빨개지느냐. 네. 이거 같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왜 네. 그런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네요. 계속. 네. 연구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제가 다시 역질문으로 받을게요. 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분해되잖아요. 네네.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유기화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알코올을 분해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를 다시 한번 분해하면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근데 빨개지는 거는 알데하이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프리 레디칼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확장시키는. 맞아요. 혈관을 혈관 확장을 확장시키는. 시키니까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돼서 얼굴이 붉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가 동양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되거나 양이 적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셨을 때 그 데미지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술은 즐겁지만 그 다음날 너무 괴롭잖아요. 그 숙취 해소 방법. 아마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아, 것 잘 알고 같아요. 있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2편을 기대해 주세요. 최고의 숙취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2편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 전략 기대해 주세요.